지난 주말 이른 장마로 충남 지역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지역의 주요 호우 피해와 사건 사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대한전선 당진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충남도 의원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요구했고 충남도 의원들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이른 장마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충남 지역의 강수량과 피해 상황 어떤가요? 네, 이른 장마로 충남 지역에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여가 204mm로 가장 많았고 보령과 청양이 각각 196mm와 168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공공시설 2곳 등 모두 4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공주에서는 옹벽이 무너졌고 금산에서는 낙석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두 지역 모두 안전조치는 마무리됐습니다. 태안에서는 비닐하우스 한 개동이 완파됐으며 계룡에서는 석축이 무너져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해당 기간 배수 지원 등 모두 158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도로 3곳과 지하차도 2곳 등 21개 교량에 대한 통행이 일시 차단됐었는데요. 현재는 모두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여와 보령 등 일부 지역에서 3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말 사이 발생한 사건 사고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서산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쯤 서산시 성현면의 한 도로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가 도주하는 A씨를 추격했으며 A씨는 도주 5분여 만에 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납치한 30대 2명이 고속도로에서 긴급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종동의 번화가에서 지인을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10여 분 만에 이들을 경부 고속도로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오전 10시 40분쯤 대한전선 당진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대한전선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근로자는 전기설비 제작 과정에서 마무리 세척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에 사용한 철제 작업대를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져 40대 근로자를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사고 관련 작업과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이자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진행돼 온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도 해수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원들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정광섭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31명과 무소속 도의원 2명 등 33명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의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충남도가 정권 교체 후 정부 방침 변화 조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비수도권의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를 제시했습니다.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는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유치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2차 공모 모두 민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는 가운데 센터 유치 지역으로 광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흠 충남지사도 당시 공모가 진행 중인데 대선 후보가 섣부르게 공약을 내건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4시쯤 아산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불에 탔으며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차량 절도를 저지른 전과 10범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잠복 근무하던 경찰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 대산항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산시와 충남도, HD 현대오일뱅크 등은 23일 도청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HD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03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정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통화를 시도할 경우 녹취 안내 메시지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통화 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 알리는 음성 메시지가 민원인에게 전달됐습니다. 태안군은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팔봉산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팔봉산 감자축제에 3만 6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축제 기간 판매된 감자 금액은 3억 3천여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축제 대비 약 5천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팔봉산 감자와 함께 서산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농특산물 즉석 경매 등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자 요리 시식과 황금 감자 찾기, 감자 이색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5 학교폭력 대응 TF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TF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TF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과 피해 학생 지원 체계 점검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숨겨진 학교폭력 발굴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당진시가 여름철 해루질 활동 증가에 대비해 성문 방조제 야간 해안 순찰에 드론을 투입합니다. 해루질 관광명소로 알려진 성문 방조제에서 최근 5년간 3건의 사망사고와 13건의 고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드론은 사람이 사고 위험 지역에 진입할 경우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을 하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실로 전송하게 됩니다. 청양군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설치 현황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신규 설치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치 저수조는 다음 달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례 보증자금 12억 원을 추가 출연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금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올해 확보된 특례 보증 자금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336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2.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태안군이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과 초보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기술교육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태안군은 농업기술에 대한 기초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는 고추 재배 기술, 농산물 유통 교육,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27일부터 한 달간 백세건강공원에서 고추 임시시장을 운영합니다. 청양군은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고추 출하기에 맞춰 직거래 중심의 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고추를 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가 시설 채소 고설 양액 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합니다. 서산시는 사업 대상지를 지난해 농가 2곳에서 올해 농가 7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양액 재배용 배드와 양액기, 보온 커튼 등 시설 설비가 지원됩니다. 양액 재배는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노출된 뿌리에 공급하는 재배 방식으로 고온 장마 등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